네,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와 함께 자료실에 탑재된 학습지 파일을 다운받아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인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에 학습지 내용도 담았으니까 인쇄 없이 그냥 수강하고 학습지 내용은 본인이 따로 마련한 노트에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와 학습지 그리고 노트가 준비되었으면 시작합니다. 네, 이 영화 본 학생들 있어요? 선생님은 이 영화를 지난 겨울에 선생님 친동생들과 함께 봤었어요. 세종시대에 많은 과학적 업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걸 보여주긴 하는데 그보다는 포스터처럼 세종과 장영실의 어떤 진한 우정, 브로맨스라고 하나요? 네,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영화, 역사물 영화 있죠. 이전에도 뭐 사도, 뭐 광해 같은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우리나라 역사물 영화들은 대체로 픽션이 있다고는 해도 근본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만들죠. 역사적 사실 기록들이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한문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천문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그 세종시대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역사 시간에도 공부를 할 거예요. 세종시대에 그 한글이 만들어졌다고는 해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문자를 쓰는 양반층, 지식인층들은 한글을 천시하고 한문을 썼기 때문에 역사 기록은 한문으로 쓰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문을 공부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한자 문화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한자, 한문 학습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과서 10에서 1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먼저 핵심 포인트를 빨간 별표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빨간 별표의 의미는 잘 아시겠죠? 자, 1-2번 11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1-2번 별표를 하고요. 그리고 1-3번 한자 한문 학습의 필요성은 편의상 선생님이 번호를 좀 붙여봤어요. 그래서 11페이지에 1번 붙이고 12페이지에 이제 2, 3, 4번 그리고 4번의 두 번째 점의 별표 그리고 13페이지 5번 자체의 별표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로 돌아가서 먼저 한자의 자체 변천 과정부터 볼게요. 오른편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보이네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쐐기 문자가 있었죠.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 청동기 문명의 대표적 특징이 바로 문자죠. 황허 문명의 발상지인 중국에도 갑골 문자가 나타납니다. 갑골문은 갑옷, 껍데기 등을 의미하는 갑옷, 갑자, 그리고 뼈, 골자.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 이제 등 껍질, 가죽 여기에 그리고 동물의 뼈에 글을 새겼다는 특징이 있는 문자예요. 이 갑골문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글자 이제 구조나 필획이 상당히 정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자는 바로 이 갑골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한자일까요? 한나라 문자라는 의미예요. 한나라의 문자. 유방이 세운 한나라. 동아시아 시간에 동아시아사 배우는 학생들은 이제 들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문자를 사용하면서 이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이제 그래서 타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점한 나라가 바로 중국의 한나라였어요. 유방이 세운 한나라. 물론 한나라 전에도 이 진시 황제가 세운 진나라도 상당히 강했지만, 근데 이 진나라는 20년도 채 되지 못해서 이제 멸망을 했어요. 한나라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진자,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 문자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한나라의 문자, 한자. 한나라는 이제 고조선 또 멸망을 시켰고 베트남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이제 큰 위력을 가하고 큰 영향을 끼친 나라였기 때문에 문자를 전파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한자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페이지 1-2 한자의 전래와 한자 문화권인데요. 여기에 조금 적어 볼게요. 동아시아 공통 문화 요소. 이것도 이제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문과 학생들은 들어본 적이 있겠네요.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이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공통적 문화 요소가 바로 한자, 이제 유교, 불교, 그리고 율령 체제 이런 것들인데 그 한자를 통해서 이 나머지 세 가지 이 문화들도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 지역에 이제 전파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1-2 한자의 전래와 한자 문화권을 읽기 전에 학습지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한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학습지를 인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한문 노트에 한 글자당 4번 이상, 뭐 5번 적어도 상관없어요. 더 많이 적는 건 상관없습니다. 한 글자당 이제 4번 이상 이렇게 적는 노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한자, 나라 이름 한부터 이제 현재 현까지 이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쭉쭉 읽을게요. 나라 이름 한, 나라 이름 한. 고을, 군, 베풀다, 세우다, 설, 두다, 치, 달다, 매달다, 현, 그리고 토시, 토, 토하다, 토, 익히다, 습, 그 다음에 뚫다, 관, 누리다, 향, 중매, 중개, 개, 매매, 그리고 거느릴, 영, 권리, 권, 치우치다, 편, 잠옷, 치우치다, 파, 그리고 관역, 적, 갖추다, 구, 다시, 재, 현재, 현. 네. 자, 그러면 이 한자들 중에서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한자를 뒤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나라 이름 한자입니다. 여러분, 그 한자 쓰기 있죠? 한자 쓰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도 할 거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지 싶은데, 한자는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쓰는 방법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자는 일단 3가지를 이제 기본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쓰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로와 세로획이 있을 때에는 가로획을 먼저 쓰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라 이름 한자를 특별히 이제 쓰는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자 이렇게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쓰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쓰고요. 네, 가로획과 세로획이 있을 때에는 가로획부터 썼죠. 네, 그래서 나라 이름 한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옆에 보면 이제 부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부수는요. 한자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모두 정리해 놓은 한자의 그 사전, 자전이라고도 하고 옥편 등 이제 부르는 이름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한자를 쉽게 찾기 위해서 한자를 이제 정리하고 배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도 왜 기역, 니은, 뭐 디귿 순으로 찾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 글자마다 구성 요소를 이제 추출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뜻 부분이 비슷한 것들을 이제 모아서 공통되는 뜻 부분이 있는 그것을 이제 색인으로 내어가지고 부수로 삼는다고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필기 인식기 좋잖아요. 넷땡버에 보면 네, 그 나라 이름 한이라는 글자는 그 한문, 한자 할 때 쓰는 그 중국 유방이 세운 한나라 아까부터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의미예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화룡에 적혀 있는 한족, 그러니까 한나라 출신의 그 족을 한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학습지에도 있지만 나라 이름 한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을 뜻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예요. 학습지에도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 한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고을 군자예요. 고을 군자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설명할게요. 자, 첫째는 고을 군자의 왼편에 보면 임금, 군주를 뜻하는 군자, 임금 군자가 이제 들어가 있죠. 이제 한자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눈치를 챘을 텐데 처음 보는 한자여도 그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한 한자의 발음으로 그 음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자처럼요. 이것도 그 한자 형성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한자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네,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 고을 군자는 요즘도 우리 군이라고 하는 행정 체제를 쓰잖아요.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읍 이렇게 달성군 선생님이 이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군이라는 체제 역사가 정말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쵸? 네, 그 다음 한자 현입니다. 달다, 매달다, 현. 활용해 보니까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들어봤죠? 귀에 매달면 귀걸이, 코에 매달면 코걸이. 이자와 비자는 알고 이제 들었을 것 같고요. 그 령자는 방울 영자예요. 네. 그리고 그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는 군현제 할 때 그 현 있죠. 자, 기타에 보면은 이게 군현이거든요. 이제 군현제. 역사 시간에 배우는 이 군현제,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현이라고 하는 행정체제에 쓰이는 군현 때의 현자는 이 현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겠지만 군현 할 때의 이 현자와 매달다 현자에 구성된 한자가 같은 한자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진 한자는 이전에 만들어진 한자의 음을 빌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토하다, 토씨, 토예요.
이제 글자가 이제 생긴 걸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입구자와 흙토자가 합쳐져 있죠. 이제 이걸로 봐서 이제 흙바닥에 토하는 모습이 이제 연상이 되네요. 이렇게 의미와 의미끼리 만나서 글자를 구성하는 것도 역시 한자의 형성 원리 중 하나긴 해요. 네. 토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활용에 적혀 있듯이 이제 구토할 때 구자도 역시 토할 구자, 개원에다 구자예요. 구토와 관련된 글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옛날에는 구토를 많이 했을까요? 과거의 식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토시라는 것은요. 교과서 27페이지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유지자는 사경성야라 라고 이제 후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뭐뭐는 뭐뭐뭐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붙이는 거. 조사가 바로 토시죠. 한자가 적혀 있을 때에는 유지자, 사경성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읽고 해석하고 할 때에 토시, 조사를 붙여서 우리는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조사나 토시를 붙입니다. 한문을 해석을 할 때. 그래서 뭐뭐뭐는 뭐뭐뭐라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을 토시,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령자입니다. 령자는 상당히 많이 쓰여서 넣어봤어요. 그래서 따로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고 이제 활용해 보시면 이제 대통령 할 때 이 령자를 쓴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한자 학습은 이제 마치고 이제 별표 쳤던 부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 같이 볼까요? 한자의 전래와 한자 문화권. 자, 선생님이 이제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오랜 기간 동안 자체의 변천 과정을 겪은 한자는 우리나라와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어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문자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한자를 받아들여 사용했는데 대략 한사군 설치 이전에 한자가 전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사군 설치, 고조선 멸망하고 한나라가 군 4개를 설치를 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역사를 얘기합니다. 자, 계속할게요. 이후 우리만의 고유한 어법에 따라 한자에 음을 달고 현토하여 언어 습관에 따른 문자 생활을 영위하였다. 자, 현토하여. 아까 했었죠? 매달 현, 달다 현, 토는 토시토. 토시를 달다. 교과서 27페이지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한자로만 다다다닥 쓰여져 있는 그 문장에다가 끊어서 이제 문장을 끊어서 뭐뭐는 뭐뭐라 이런 식으로 토시, 조사를 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작업을 현토 작업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계속 할게요. 한글 창제 이후에도 각종 공문서나 주옥 같은 문학 작품들을 한자로 기록하는 등 오랫동안 한자를 통한 문자 생활을 향유하였다. 자, 누릴 향자, 소유하다 유자. 그래서 누리면서 가진다, 누려서 가진다 이런 것을 말해요. 한자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은 한자를 기반으로 자국의 문화를 기록하여 축적하였고 오늘날에도 한자와 한문은 사회 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글, 일본의 가나 등과 같은 고유 문자들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한자와 한문은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요한 매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매체, 체자는 체육, 신체, 육체 할 때 체자죠.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학습지에 선생님이 따로 넣진 않았어요.
자, 매자는 중매하다. 중매 결혼. 그 중간에 매파가 남녀 결혼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매체라는 것도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그런 수단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 한자 한문 학습의 필요성에서 역시 별표했던 부분이 있었죠. 12페이지 4번에 다른 것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꼭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에 별표 친 거는 이제 한자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별표를 쳤던 겁니다. 국가 간의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 등 편파적 역사관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영유권, 아까 령자, 거느릴 영자 했었죠. 우리 국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우리가 소유한다, 거느린다, 거느리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장이라는 거는 잘 알 거고, 편파적, 편자, 파자 이렇게 어려운 글자들도 학습지에 선생님이 적어놨으니까 포트폴리오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노트에 적어서. 자, 그 다음 13페이지 5번. 자, 5번에 점 되어 있는 부분 읽고 마치면 되겠네요. 한문으로 기록된 고전이 현대사회에 와서 문화, 예술, 콘텐츠로 재창조되어 만화,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등으로 구현되고 있다. 구현, 갖출 구자, 현재 현자, 그러니까 현재에 갖춰지고 있다, 구현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다른 것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습지 잘 정리하셔서 포트폴리오 검사할 때까지 잘 완료하시고요. 자, 온라인 계약 동안 이런 식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수업을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